안녕하십니까. 시사의 맛집 시사가 TV입니다. 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자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. 이 한일 정상회담 잔뜩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 실망을 넘어서 이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쭉 한번 보시죠.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견을 본 몇 가지를 볼까요? 첫 번째는 이 정상 간 셔틀 유교 복원이죠. 셔틀 유교, 셔틀버스가 생각나는데요. 이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면서 소통을 확대하자는 것이죠. 또 두 번째는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, 이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인데, 그럼으로써 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자는 것이죠. 세 번째는 이 한일 정부 당국 간 전략 대화의 복원 재개 및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, 그 NSC 차원의 국가 안보 대화를 출범하는 것이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큰 실망을 넘어서 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이 일본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죠. 일본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신뢰를 들어본다면, 이 첫 번째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일본이 제대로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,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역대 이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라는 입장만을 반복하면서 우리 측이 제시한 요구한 이 일본 총리 명의의 강제 동원, 이 사과 유감 표명 요구를 교묘히 피해갔죠. 게다가 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대위 변제 기금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, 또 이 신설 기금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. 이런 일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들 기업에 대한 이 구상권 행사는 이 상정하지 않는다고 이 재차 화각해 주었죠. 이러니 그 속이 터지고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요. 이에 반해서 일본은 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단히 그 의미 있고도 엄청난 성과를 챙겼어요. 일본은 이제 굳이 이 과거사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아마 내렸을 것 같습니다. 이 과거사 사과의 책임에서 벗어난 것이죠. 게다가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, 이 지소미아의 복원으로 인해서 이 북한 미사일 정보 등을 뭐 일본은 이 공짜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일본으로서는 뭐 그야말로 손안대고 코 풀고 이 묵직한 성과도 챙겼으니까 일본의 외교적 압승이 없다고 보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NHK 등 일부 그 일본 언론에서는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, 또 이 독도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에 그 대통령실은 이 독도 관련 이야기는 이 소인수 회담, 이 확대 회담에서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고, 또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당초에는 이 논의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즉답을 피했다가 다시 그 문제도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서 엄격히 다뤄야 할 걸로 봅니다.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그 일본 쪽 보도는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.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갈등 현안을 일단 뒤로 하고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마련된 자료죠. 그런데 이 타협 불가능한 영토 문제를 꺼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. 또 이 독도 문제를 실제로는 꺼내지 않고 만약에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그것도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별 관심이 없다는 증거는 또 있어요. 보니까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는 히로카츠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제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검토 중이다,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전날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었죠. 그렇지만 이 아직 초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죠. 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견을 모은 이 화이트리스트, 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의 원상 회복, 즉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과 교역을 늘리고 이 공급망 구축에 이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,
이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이 협의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죠. 이 결국 한국의 태도가 마음에 들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. 일본이 이런 상태, 그렇다면 이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? 일본 정부의 이 성의 있는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번 그 정상회담은 그 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징용 피해자들의 그 한을 풀어줄 일본의 정말 이 진심 어린 사과와 또 징용 책임 기업들의 기금 참여 뭐 이런 것들은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.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건 좋죠. 하지만 이 상대인 일본이 가기 꺼려하고 자꾸 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본은 이 한일 관계 개선보다는 일본의 그 과제인 군국주의 추진, 또 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, 여기다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어떻게 하면 이 성공리에 해낼까에 이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. 이런 일본의 이 우리가 들러리 서는 외교가 아닌 우리 국익에 합당한 이기는 외교 전략을 고민해야 할 걸로 봅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